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자를 인증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var us user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변수 선언을 한 거고, 여기에 익명 함수를 할당을 하면 되겠죠. 자, 익명 함수 이렇게 정의를 해서 할당을 합니다. 이 함수의 파라미터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전달을 받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근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를 위에 변수로 선언을 해놨으니까, 뭐 이거 그걸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근데 어쨌든 뭐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하든 아니면 DB로 하든 상관이 없겠네요. 자, 데이터베이스로 할 수도 있고, 자, 이게 위에 있는 이 변수 이름과 똑같죠. 그러니까 자, 이거를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DB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책에는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게 혼동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게 뭐 별도로 자, 별도의 모듈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좀 다른 문제가 되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을 받으면 자, 그 결과를 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콜백으로 전달하겠다. 자, 이런 형태로 파라미터를 받도록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정말 호출이 됐는지를 중간중간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us user 호출됨이라고 하는 로그를 찍도록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db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받았으니까요. 자, 여기에 db에 점 해서 자, collec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실행하면서 여기다가 users라고 하면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users라고 하는 컬렉션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컬렉션을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var users라고 해서 참조를 해봅니다. 자, 우리가 몽고DB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연결했으니까 자, 이 방법을 써라라고 하면 이 방법을 이제 따라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이 users라는 컬렉션에 find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find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find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객체를 넣어 줄 건데요. 이 객체 안에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넣어줍니다. 자, 찾고자 하는 정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id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 자,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은 id를 넣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 패스워드를 변수의 값을 넣어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걸 이용해서 얘가 검색을 하게 돼요. 데이터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거를 검색한 결과가 나오면 .toArray라고 해서 자, 배열로 바꿔줄 수가 있네요. 자, 배열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 배열로 바꿔준 거를 우리가 처리를 하려면 콜백 함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콜백 함수 이 안에다가 펑션이라고 해서 콜백 함수를 넣어주는데요. 콜백 함수에 넘어오는 파라미터는 에러 객체와 자, dax라고 해서 자, 결과 문서 객체가 됩니다. 자, 문서, 다큐먼트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다큐먼트가 하나의 레코드와 같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dax라고 해서 이름으로 한번 받아봅니다. 다큐먼트라고 받아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에러가 만약에 발생하는지 이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if error라고 하면 에러 체크를 먼저 합니다. 근데 이 에러를 여기서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콜백에서 처리하게 하면 이 함수를 호출한 쪽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러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웹서버에선 에러가 발생하면 클라이언트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콜백으로 그냥 던져줍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면 이 콜백은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도록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고요. 에러 객체를 넘기고 두 번째는 너를 넘깁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는 정상일 경우에 데이터를 넘기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리턴을 해주죠. 자,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 if라고 해서 자, dax.length를 해보면 자, 몇 개의 레코드가 자, 여기서는 이제 문서 객체가 되겠죠. 다큐먼트가 리턴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자, 다큐먼트 문서 객체가 여러 개인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내용이 console.log라고 해서 자, 일치하는 사용자를 찾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으니까 콜백을 호출하면서 첫 번째 파라미터는 에러 객체를 넘겨주기 한 거니까 이걸 널로 해주고요. dax라고 해서 결과값을 던져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스유저 호출됨이라고 하는 로그에서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id와 패스워드를 로그로 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length라고 하는 게 만약에 0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면 못 찾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에러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로그라고 해서 일치하는 사용자를 찾지 못함 이라고 하고, 자, 콜백이라고 하는 데다가 널 이렇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여기다가 에러 객체를 직접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두 개가 다 널이면 그러면 일치하는 사용자를 못 찾았다. 즉, 자, 앞에 게 널인지를 보면 에러가 아닌지 아닌지 볼 수 있죠. 에러가 아니지만 dax에 자, 내용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별도의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도록만 했으니까 이제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하는 브라우저 요청 정보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처리하는 라우팅 함수가 필요하겠죠. 자, 거기서 이제 useUser라고 하는 함수를 쓰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사이에다가 이제 정의를 합니다. router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요. 슬래시 process 슬래시 login 이라고 하면 웹브라우저에서 이걸로 요청을 하겠죠.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하니까 포스트 함수를 실행합니다. function req res라고 해서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습니다. 자, console.log라고 해서 슬래시 process 슬래시 login 라우팅 함수 호출됨. 자, 라우팅 함수가 어떤 건지는 5장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익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브라우저나 이런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 패스를 어떤 걸로 정하게 되면 여기에서 정한 것과 딱 매칭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청 파라미터를 한번 받아보겠다. 자, var param id라고 해서 id 값은 req.body. 자,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하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나중에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다. 자, query.id. 자, var param password라고 하면 req.body.password. 그다음에 req.query.password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청 파라미터가 넘어왔으니까 그걸 뿌려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자, param id도 있고요. 플러스 param password도 있다. 자,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users라고 하는 자, 컬렉션 안에, 즉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테이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안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바깥에 정의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변수에 객체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if라고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객체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useUser라고 해서 밑에 만든 함수를 실행을 할 거예요. 거기다가 첫 번째 파라미터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param id 넣어주고요. param password 넣어주기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콜백 함수를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콜백 함수는 넣어주는데 첫 번째는 에러 객체. 에러 발생하면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받겠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면 두 번째 파라미터로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객체가 넘어올 거예요. 에러 객체가 들어가 있다면 console.log라고 해서 에러 발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리턴을 해주나요? 자, 리턴을 해주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자, 이거는 브라우저로 요청을 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자, 브라우저로 요청을 응답을 보내는 거. 자, 브라우저로 응답을 보내보죠. res.writehead라고 하고, 자, 이게 200, 자, 에러인데, 그냥 200으로 보내볼게요. 아니면 400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를 넣고요. content type
이라고 하는 거, 자, 헤더 정보에다가, 자, 텍스트, HTML, 캐릭터 셋 이라고 하는 거를 UTF-8로 넣어보자. 자, 이게 이제 헤더 정보고요. res.write라고 하고, 자, 여기다가 h1 태그 한 다음에 에러 발생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구체적인 에러 메시지는 여기에 또 넣을 수도 있지만요. 그냥 여기 res.end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서 이제 return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밑에까지 안 떨어지겠죠? 그러면 밑에까지 넘어왔다라고 하는 건 에러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DAX가 널인 경우가 있죠. 자, 하나도 레코드가 하나도 없는 경우, 즉 문서 객체 다큐먼트가 없는 경우에는 널이니까요. DAX라고 하는 게 자, undefined는 널이 아닌 경우 if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정보를 한번 뿌려보죠. console.dir이라고 해서 DAX라고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자, 그 안에 자, DAX라고 하는 거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자, 이 사용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여기다 자, 응답으로 보내볼 겁니다. 자, 응답으로 보내겠다.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사용자 로그인 성공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조회한 정보를 간단하게 뿌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divp라고 하고요. 사용자 땡땡이라고 한 다음에 플러스 여기 뭐죠? DAX라고 하는 거에 자, 0번째 배열 원소 점 name 이렇게 하겠죠. 자, 그 안에 name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자, 슬래시 p 그 다음에 슬래시 div 디비전 태그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end를 하니까 자, 요게 그대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자, 다시 로그인 하기 뭐 이런 것들 붙여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br 태그 뭐 2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anchor 태그 href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슬래시 public 슬래시 login html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anchor 태그를 클릭했을 때 자,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가겠죠. 다시 로그인 하기라고 하는 자,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else라고 해서 자, 이게 null 값이 넘으면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경우에 자, 에러 발생이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응답 페이지를 이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자, 에러 발생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없음. 자, 뭐라고 할까요? 사용자 데이터 조회 안됨. 뭐 이렇게 에러 메시지인 것처럼 이렇게 한번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라우팅 함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도 보면 else라고 하는 게 있고요. if else, if else. 여기 if라고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있다면이네요. 그죠? 그래서 커넥트가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else라고 하면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 안 됨.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뭐 리턴이 의미가 없죠? 자, 리턴은 뺄 수가 있고요. 여기도 뭐 리턴은 의미가 없으니까 리턴을 뺄 수 있겠네요. 여기도 빼버립니다. 자, 요거는 자, Shift 탭 키를 눌러서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안됨이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 같은 거를 보내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함수와 라우팅 함수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아까 이거 서버를 실행을 했었나요? 자, 실행을 안 했었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실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N 키 눌러서 실행을 해봅니다. 자,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죠. 자, 3000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데이터베이스 연결됨이라고 떴네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됐나 보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브라우저를 열고요. 자,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public이라고 하는 거 밑에 login.html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조회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john이라고 하는 거 넣고 테스트 01이죠. 자, 테스트 01 1, 2, 3, 4, 5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넣었던 데이터죠. 그래서 전송을 해보면 사용자 로그인 성공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던 사용자 이름까지 표시가 됐어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조회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서버 쪽의 로그를 보면 자, 정상적으로 일치하는 사용자를 찾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된 내용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몽고DB라고 하는 컬렉션, 유저스라는 컬렉션 안에 넣었던 데이터를 조회하는 과정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봤구나. 결국에는 웹서버가 데이터베이스까지 연결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자,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한번 각자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우리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자, 몽고DB 모듈을 썼을 때 커넥트를 해서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 그 안에 있는 자, 컬렉션이라고 하는 테이블로 생각할 수 있는 자, 그걸 컬렉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참조할 수 있고 찾는 거는 find로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결했고 데이터 조회까지 됐으니까요.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실게요.